근데 입시화학에서도 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날 수업이 안 됐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집중하십시다. 탄수화물은 크게 지방을 분해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지방족 탄화수입니까? 아니면 벤젠골을 포함한 방향족 탄화수입니까? 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길쭉길쭉합니까? 다시 말하면 사슬 모양입니까? 아니요, 탄소가 한 바퀴 동그란 꼬리 모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탄소 간의 결합이 100% 단위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포화 탄화수입니까? 아니요. 2중 또는 3중의 불포화 탄화수입니까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탄화수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탄화수는 실상 이름을 명명을 붙이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 안에 그 성질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장난 좀 치지 말고요. 네. 토요일 수업을 안 나왔다는 사람들 있습니까? 동영상 좀 보셨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포커스 맞춤이 뭡니까 하면 지방족 탄화수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사슬 모양에 대해서 포커스 맞췄습니다. 그리고 포화와 불포화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이면서 사슬 모양의 포화 탄화수,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면 알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알칸이었어요. 즉 뒤에 안으로 이름 붙이면 얘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탄소 개수가 n개일 때 수소는 2n 플러스 2개 들어간 게 최대 맥스였습니다. 탄소 개수가 n개일 때 수소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2n 플러스 2개까지가 들어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탄소가 한 개 있네요. 뭐라 부른다고? 메타라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집중을 하죠. 탄소가 2개 있습니다. 얘는 메타라 부릅니다. 탄소 3개짜리 그렇죠? 프로파. 탄소 4개면 뷰타. 탄소 5개예요. 펜타와 6개면 헥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 이후에도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케인, 탄소가 꽉 찼다 했는데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네요. 수소가 이렇게 꽉 차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오려면 수소를 이 결합을 잘라내고 공결합을 잘라내고 다른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치환이라는 반응을 쓰는데요. 치환 반응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굉장히 느려요. 느린 치환 반응만 겨우 가능합니다. 물론 고온에서 직접 태우는 연소 반응은 잘 일어나죠. 즉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연료 물질이에요. 우리가 과거 분자 얘기를 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탄소는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들입니다. 염소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면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입체 분자가 많다, 평면 분자가 많다? 입체 월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수업 중에 아마 평면 분자는 크게 3가지가 소개될 것이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2개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평면입니까? 또 입체입니까? 라고 할 때 평면 분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할 때 대부분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가 되려면 수소 대신에 염소라든지 이런 게 치환되어 들어왔어야 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탄화수 얘기를 하면서 옥텟 만족 못하는 거 소개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 옥텟 만족 하는 것만 소개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CH4 옛날 이름은 메탄인데요. 요즘엔 그러니까 메테인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직각입니까? 이 결합 각도가? 아니요. 몇 도죠? 그렇죠. 109.5도 나옵니다. 물론 이 결합 각도 역시 109.5도 나옵니다. 싹 다 입체가 되겠습니다.
탄소 2개, 수소 6개 들어옵니다. 이름은요? 에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탄소 3개짜리입니다. 얘는 C3가 HA6겠네요. 이름 어떻게 부를까? 그렇죠? 옛날 이름은 프로판이었어요. 근데 프로페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탄소 3개짜리까지는 이성질체는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이성질체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구조가 달라진다든지 이중결합 회전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거울상으로 겹쳐지는 그냥 실제로는 겹쳐질 수 없는 거울상 이성체, 광학 이성체. 근데 광학 이성체는 아마 여러분한테 웬만해서 소개가 안 될 거예요. 구조하고 기압 여기에 대해서 소개되겠습니다. 탄소 4개, 뷰테인부터 이제 이성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뷰테인은 이성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노말과 아이소 2개 나왔습니다. 펜테인은 예, 3가지가 나왔죠. 노말, 아이소 그리고 네오 3가지 나왔습니다. 헥세인은 5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 학제에서는 이게 이제 내신에서 물어볼 때 주관식 서술형으로 헥세인의 구조이성체 그래라 다 그래라 5개다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C4에 H10 쓰겠습니다. 뷰 10 쓰겠죠? 뒤에 뷰텐이고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지방족의 사슬형이고 포화했는데요. 그렇다면 불포화되어 있는 놈을 준비해 볼게요. 불포화되어 있는 놈은 탄소 간의 이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거와 삼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걸로 구분해 봤습니다. 알켄과 알카인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일반식을 쓰면 CN이면 HEN을 CN이면 HEN-2를 각각 알켄과 알카인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탄소 한 개 가지고는 뭐 이중결합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탄소 2개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중결합 붙이겠답니다. 삼중결합 하겠답니다. 얘 분자식을 쓰면 탄소 2개, 수소 4개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알켄 하니까 뒤에 N 붙으면 돼요. 예, 에텐이라고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탄소 2개, 수소 4개입니다. 이름 어떻게 될 거야? 에타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까 평면 분자 2개 소개 안 됐잖아요. 3개 소개된다 했잖아요. 그 평면 분자 중에 2개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두 놈은 평면이에요. 결합값도 중요하죠. 몇 도 나옵니까? 125도. 좋습니다. 120도입니다. 얘는 아예 직선이에요. 180도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 때 분자의 결합값도 이해할 때 꽤 자주 나왔다. 그지? X2에 수소 2개 붙이고 Y2에 수소 2개 붙이고 그지? 그때 많이 나왔던 놈들입니다. 탄소 3개 쓰겠는데요. 이거 탄소 3개가 직선으로 펼쳐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굽어 써야 돼요. 여기 수소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C3고 H6 씁니다. 이름은요? 프로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C3H4 됩니다. 이름은요? 프로파인 쓰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뷰텐과 뷰타인, 펜텐과 펜타인, 헥센과 헥사인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헥세인 한다는 뜻은 탄소 6개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헥세인 하니까 에인으로 끝나게 되면 모두 다 포화되어 있구나. 만약에 펜텐 하면 탄소가 5개고 뒤에 N으로 끝나네. 이중결합 하나는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특히 이중 또는 삼중결합이 있다는 것은 불포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놈이 들어올 때 그 빈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첨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첨가반은 굉장히 빠른 특징을 볼 수가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이제 고리형 얘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고리 역시 포화가 있고 불포화가 있겠죠. 고리형 탄화수소인데 포화 탄화수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리의 포화라 얘는 탄소 개수가 N개면 수소는 2N개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고리다 보니까 탄소 한 개, 두 개 갖고는 답이 없죠. 세 개째부터 고리형 포화 탄소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탄소, 요 결합 값도 역시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 3개면 수소 6개입니다. 이 결합도 몇 도 나오죠? 그렇죠. 60도 나옵니다. 결합격도 중에 제일 큰 놈 하면 180도짜리겠죠. 그 다음에 120도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9.5도짜리도 있겠고요. 암모니아에서 107도, 물에서 104.5도짜리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나실까요? 그리고 60도짜리가 제일 작은 결합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리에 대해서는 고리라는 말을 쓰는 게 이게 사이클로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포화잖아요.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쓰는 게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탄소 3개, 수소 6개랍니다. 일단 고리라네요. 사이클로 하겠죠. 사이클로. 탄소 3개니까 뭐라 부를래? 프로테인. 그렇죠. 프로페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4개짜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이런 이름들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얘는 부자식이 탄소 6개면 수소 12개가 되는 바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렇다면 사이클로프로페인과 프로펜은 부자식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역시 무슨 관계에 있다? 이성질체 관계에 있겠고 뼈대가 달라진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이름들을 계속해서 붙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리모의 포화탄소 말고 고리모의 불포화탄소도 있겠잖아. 알겠죠? 이중결합이 딱 한 개 있다면 CnH2n-2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쓰면 사이클로 알켄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탄소 3개짜리 4개짜리에도 사이클로 프로펜, 사이클로 뷰텐 이렇게 이름 쓰면 됩니다. 이중결합 붙이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쓸래요? 사이클로 펜텐. 그렇죠. 사이클로 펜 하면 되겠죠. 얘는 사이클로 헥센 하면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보입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소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요 결합끼리가 있을 것 같아. 요 결합끼리를 A라 해볼게요. 요 결합끼리를 B라 해볼게요. 확인됐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면 A는 탄소 간의 이중결합을 뜻하고요. B는 탄소 간의 단일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결합 길이 A의 결합 길이가 더 길게 A의 결합 길이가 좀 더 짧겠죠. 누구보다? B보다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B는 탄소 간의 단일결합이고 A는 탄소 간의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에 비해서 당연히 단일결합은 더 깁니다. 그럼 3주결합짜리가 있었잖아요. 요 3주결합짜리 잡아볼게요. 요 놈을 C라고 해봅시다. 3주결합의 길이는 더 짧겠죠. 뭐 ABC 순서가 엉망이라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단일보다는 2중이 3중이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진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다 맞나요? 네. 결합 길이는 안 했어. 아, 결합 길이 안 했습니까? 사이클로. 그리고 그 트랜스랑 시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저 빈칸은 뭐예요? 예, 더 쓰면 됩니다. 더 붙이십시오. 아, 저 A랑 B 사이. 아, 예, 할 겁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 공명 그거. 예, 오늘 이제 지난번 146페이지 탄화수소 하면서 22강이었습니다. 오늘 23강째로 한번 펴볼게요. 이성문제 펴보십시오.
166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166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책이 없어요 하는 사람, 책 없습니다 하는 사람 받아가시죠. 그 외에 책 없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자, 166쪽 보겠습니다. 166쪽에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리 모양의 파탄수로 사이클로 알케인과 이중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알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알켄과 사이클로 알케인은 역시 탄소 개수가 같으면 뭐다? 이성지체 관계에 있었습니다. 알카인과 삼중갑이 있는 알카인과 고리 모양의 이중갑이 있는 사이클로 알켄 역시 무슨 관계에 있다? 이성지체 관계에 있죠. 있습니까? 이놈 이름이 사이클로 헥센이라는 놈인데요. 탄소 6개면 수소 몇 개다? 네? 이게 탄소 6개고요. 수소는 10개짜리죠. 사이클로 헥센이라는 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탄소 6개짜리에 알카인 하면, 즉 헥사인 하면 탄소 6개에 수소 역시 10개짜리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에다가 사슬에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 또는 고리에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를 했습니다. 남은 건 뭐죠? 167페이지 할 것입니다. 남은 게 뭡니까? 예, 방향족 탄화수소였는데요. 이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가지는 그런 물질들을 통틀어 방향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방향은 말 그대로 향기를 방출하는데요. 여기서 향기가 뭐 꽃향기처럼 그렇게 막 달달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후에 파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입니다. 벤젠 냄새는 혹시 맡아본 적 있을까요? 웬만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비슷한 냄새로는 접착제 본드 같은 냄새들입니다. 벌써 뭐 이건 조그만 산가요? 뭐야 이 드립은? 벤젠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벤젠은 이미 원소 분석을 통해서 탄소 6개, 수소 6개인 분자식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포하죠. 탄소가 6개일 때 사슬형이었으면 14개의 수소를 가져야 합니다. 고리형이었다면 12개의 수소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딱 보니까 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가지기 딱 좋아하는 이런 형식이 되었을 텐데요. 이때 분명히 불포하니까 쉽게 첨가가 되어야 마땅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포화 탄소의 가장 특징이 뭐였습니까? 쉽게 첨가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탄소가 삼중결합을 가지면 이런 이중결합을 가지고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 브로민이 들어온다면 탄소 간의 이중결합 삼중 하나 풀고 브로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나중에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쉽게 첨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벤젠이라는 놈은 쉽게 첨가가 안 돼요. 분명히 불포화인 건 알았는데 저 왜 저래 하는 겁니다. 첨가 잘 안 돼요. 억지로 치환 정도만 겨우겨우 되고 있습니다. 첨가 잘 안 돼. 기존에 알고 있던 포화와 불포화의 성질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벤젠이에요. 이에 케쿨레라는 사람이 벤젠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탄소 6개가 있는데 여기 수소 각각 하나씩 결합하고 여기에 이놈이 이중, 여기 이중, 여기 이중 이렇게 하겠다고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분명히 이 이중결합이 쉽게 풀어져야 마땅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이중돼 있던 놈이 빠르게 다시 이쪽으로 이중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중결합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중 이렇게 돼 있다가 바로 옆으로 이중으로 넘어간다고. 이게 너무나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니까 이중이 옆으로 퍼졌어. 또 들어오니까 또 이중이 옆으로 퍼졌어. 그래서 첨가가 잘 안 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공명 구조로 맨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첨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중결합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첨가가 잘 안 돼. 그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결합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면 순간 딱 찍었을 때 짧은 이중결합과 긴 단일결합이 나왔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짧은 이중결합과 긴 단일결합이 나왔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분자의 모양을 볼 때 짧은 길이하고 긴 길이, 짧은 길이하고 긴 길이, 짧은 길이하고 좀 과장되게 했다면 이런 형식으로의 분자 모양이 나왔어야 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자 간의 결합 길이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분자 간의 결합 길이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합 길이도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그 사이의 결합 길이를 가지더라고요. 누차 자주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과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항상 현상이 먼저입니다. 그 현상에 맞춰서 기존의 법칙들이 교체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과학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도 또 언젠가는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항상 더 나은 모델,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 기존의 얘기들은 다 폐기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남겠죠. 통수 모델부터 시작했던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명구조, 초창기 알려졌던 공명구조는 그래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식의 공명구조라면 지금에 와서의 공명의 얘기는 예전 얘기하고는 다르게 공명구조로는 말은 들고 나오지만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탄소 간에 그래 이런 결합은 하고 있어. 수소하고도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탄소 원자가 전자가 4개 돼 있는데 4개 중에 3개는 공유합에 참여했고 나머지 하나는 0.5씩 요 전체 6개의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어. 편체 쟤는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편은 한쪽에 치우쳐서 다시 말하면 이중결합에 치우쳐서 그렇게 편제화돼 있지 비편제화된 모델로 제시하는 게 현재의 벤젠 공명구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탄소 간의 결합 길이가 역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정도 되는 결합 길이를 가져요 하겠습니다. 즉, 요 결합 길이를 A, B, C, D와 이쪽 결합 길이를 E로 했으면 긴 단일결합과 짧은 이중결합 그런 뜻이 아니라 요 D와 E는 결합 길이를 갖고 탄소 간의 1.5중 결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결합 길이를 잴 수 있는 놈들이 나오면서 이제 꽤 다양한 분자들의 모양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번에 분자의 구조 얘기하면서 공명 구조 이런 것들 좀 스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NO2의 얘기들도 또는 O3의 얘기들도 또는 SO2, SO3와 같은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 분자식을 그리면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이렇게 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존도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그렇게 씁니다. 근데 실제로 적으면 짧은 이중과 긴 단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정쩡한 결합 길이를 가진다고요. 산소, 오존도 나중에 여러분들 분자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여기에 비공유 하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찍어보면 짧은 이중계 긴 단일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이건 뭐 탄산이온이라든지 꽤 다양한 분대에서 이런 공명구조, 실제로 이제 비편지화되어 있는 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서 짧은 이중과 긴 단일이 아닌 모델로 제시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분자문제 한번 다시 그 부분, 저번에 안 했던 그 부분에 들어갈 일이 웬만해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간다면 비편지화되어 있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 즉 이중으로 치우친 게 아닌 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벤젠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탄소가 몇 개부터 시작한다고요? 6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벤젠을 모습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뭐 교재에 따라서 나온 벤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하나만 그려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그려졌다 하더라도 이중 단일이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결합 길이 D와 E 같은 결합 길이를 가지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결합 각도는 모두 다 120도. 그리고 탄소 6개하고 수소 6개 합이 12개의 원자가 모두 다 한 평면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평면에 있습니다. 평면 문자의 대표적인 놈이 세 번째가 이놈이네요. 에텐과 에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젠. 이게 평면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167쪽에 바이탄소 벤젠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 알칸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사이클로 알케인 알칸들 말입니까? 알케인하고요. 알케인은 이거 되는데 예. 알케인이 약간 사이클로 알케인이요. 헷갈리는 거. 예, 해봅시다. 사이클로 고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포화죠. 얘는 탄소가 이중결에 하나 있는 인포화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탄소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3개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쓰면 사이클로 알케인, 사이클로 프로페인인 거 알겠습니까? 탄소 3개, 수소 6개짜리입니다. 이중결합 하나를 붙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건 탄소 3개, 수소 4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얘 이름은 어떻게 붙이면 되겠습니까? 하면 사이클로 프로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탄소 4개짜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C4의 H, H예요. 얘 이름은 뭐라고요? 사이클로 탄소 4개짜리 뷰테인 쓰겠습니다. 사이클로 뷰테인 쓰겠습니다. 이렇게 탄소 간에 이중결합을 붙이겠다고요. C4에 H6 쓰겠네요. 사이클로 뷰텐, 사이클로 뷰텐 그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 탄소 3개짜리 또는 4개짜리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강한데 요 결합 각도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불안정해요. 쉽게 끊어져요. 즉 고리가 풀어지는 개환 반응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그렇게 쉽게 풀어져요. 반면 C5나 C6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유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클로펜 테인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사이클로 10 된다고요. 사이클로 펜텐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 5개고 수소가 몇 개? 10개요? 8개가 되겠죠. 요게 탄소 5개, 수소 10개입니다. 사이클로 RK는 탄소의 개수가 N개면 수소는 2배, 2N개가 되겠고요. 알케는 CN에 HEN-2가 되고 있습니다. 산수 계산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탄소 6개짜리입니다. C6H 12개. 얘는 뭐죠? 이름이 사이클로 헥세인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사이클로 헥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C6H10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화되어 있는 놈들은 치환 반응만 교환할 수 있겠고 분포화되어 있으니까 이중결 쉽게 들어오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얘네들 중에 평면 분자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수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탄소 3개는 당연히 탄소 원자 3개는 한 평면 위에 있어요. 네. 근데 수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평면이 없겠네요. 이게 평면 없어요. 평면 여러분한테 딱 3놈밖에 안 가르친다 했습니다. 누구 이용했습니까? 시트 예, 에텐이 있었습니다. 전에 에텐이 있었고 또 시트 에타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예, 벤젠이 있었습니다. 그 3개만 평면인데. 알겠어요? 물론 뭐 벤제군에 2개 있는 나프탈렌, 3개 있는 안트라센도 있긴 한데 지금 잘 나올까? 잘 안 나와요. 걔네들은. 벤젠이 일단 우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탄화수소를 아우르는 가장 유명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탄소에서 수소 14개, 탄소에서 수소 12개, 탄소에서 수소 12개, 탄소에서 수소 10개와 10개짜리 이성질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에서 수소 6개입니다. 이 6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분류를 했네요. 고리 모양입니까에 대해서 예스한 놈과 고리 아니야 했던 놈으로 하겠습니다. 포화입니까에 대해서 예스한 놈과 포 아니야 했던 불포화인 놈이 나왔겠고요. 그러면 평면입니까에 대해서 예스한 놈과 노한 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고리 모양입니까? 노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포화입니까에 대해서 예스한 놈과 노한 놈으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간에 삼중결이 있나요에 대해서 예스한 놈과 노한 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6가지 화합물인데요. 화합물을 가, 나, 다, 라, 마, 바 얘네들의 분자식과 그리고 이름들을 써주십시오. 세 번째가 뭐라고? 요거요? 이거요? 평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면 분자입니까? 네, 스윙딩. 예, 근데 분자식이면은 예. 그 이게 분자식입니다. 알케인이랑 사이클 알케인이랑 이거 구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성시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서 예, 탄소에서 수소 12개짜리가 두 놈이 있네요. 네. 10개짜리도 두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당연히 이성지체, 그러니까 이름도 당연히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탄소가 6개, 수소가 14개 다 있답니다. CnH2m 더하기 2가 되겠죠. 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탄소가 모두 다 단결이네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직선으로 쭉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요. 이름은 헥세인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6개, 수소 12개짜리인데요. 이중에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헥센 쓸 수 있겠죠. 근데 분자식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이성지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사이클로 헥세인 쓰겠고, 뭐 대충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요? 예, 그렇죠. 이거 뭐 벤젠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줘. 괜찮겠습니다. 질문이요. 고리 모양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리 모양에 몇 놈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하면 세 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벤젠이 하나 있겠고 사이클로헥세인이 하나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되겠습니까? 사이클로헥센 하면 되겠고, 예, 이중결 하나 주어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고리 세 놈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스 했습니다. 이 중에 포인 놈은 누구라고요? 여기 포하죠. 그래서 다가 탄소 6, 수소 12개, 사이클로 헥세인 쓰겠습니다. 뭐 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겠네요. 사이클로 헥세인 빠지고 나머지 두 놈에 대해서 평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평면은 누구지? 벤젠이죠. 탄소 6, 수소 6개, 이름은 벤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도저도 아니네요. 이 중 하나 붙일게요. 탄소 6, 수소 10개입니다. 사이클로 헥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고리가 아니에요. 사설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사설이에요. 헥세인과 헥센이 있었습니다. 포화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탄소 6, 수소 14개짜리 헥세인 쓰고 있습니다. 삼중결이 인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삼중결을 가지겠지. 다시 말하면 이중 두 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삼중결 붙일게요. 그렇다면 탄소 6, 수소 10개짜리 이러면 헥사인 좋습니다. 발음 잘하시네요. 남은 건 뭐예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헥센 탄소 6, 수소 12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놈이 누구 있습니까? 한데요. 사이클로헥세인과 가와 그리고 헥센 요게 이성질체 관계에 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마의 헥사인이라는 놈과 그리고 다의 사이클로헥센이 역시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뭐 벤젠은 벤젠도 따로, 헥세인은 또 헥세인대로 따로 이렇게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면 얘는 구조 이성체가 몇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등등등 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벤젠이 첨가가 잘 안 된댔잖아요. 그죠? 잘 안 된다는 의미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여기는 돼요. 벤젠에다가 3개의 수소를 첨가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소 6, 수소 6자리에 수소 6개가 더 들어가니까 사이클로헥센이 되는데요. 탄소 6, 수소 12개. 이해됐습니까? 물론 그냥 뭐 집어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철과 같은 촉매, 고온이라는 온도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요 계량각도 물었습니다. 몇 도입니까? 120. 좋습니다. 120도입니다. 이 계량각도는요? 똑같이 120도. 109.5. 109.5. 109.5도죠. 수소
그게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하면 탄소 원자 6개가 하나 둘셋넷 여섯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수소는 이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와 이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자형 되겠는데요. 요게 이렇게 올라와서 보트형도 있긴 합니다만은 의자가 훨씬 더 안정해요. 그리고 요 결합력도 쌓여서 하면 몇 도라고요? 예, 109.5도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인간 시간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 예, 여러분들 좀 몇 페이지입니까? 167쪽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더 몇성이에요? 딱 의사칸 탄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기라고요. 그리고 그 탄소에마다 수소 원자가 2개씩 더 껴들어 있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뭔가 좀 더럽겠는데. 참고로 사이클로 헥세인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 중에 예, 중2 때 했는데 종이 말고 네. 종이로 된 거 말고 실리카 계열 같은 것들 이렇게 유광에 쌓아놔요. 그리고 혼합물을 녹인 사이클로 헥세인 요 놈입니다. 사이클로 헥세인 요 놈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요. 그리고 실리카 계열에 부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내려오면서 실리카 계열하고 친한 놈들은 잘 안 내려오겠죠. 네. 헥세인하고 친한 놈은 어떻게 되겠어? 사이클로 헥세인하고 친한 놈은 빨리 내려오겠죠. 그런 걸 우리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을 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대학원비가 비싼데요. 뭐 나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내리면 등급 좀 쓴 것 같대요. 뭔가 시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장비도 좀 거대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첨가가 잘 안 된다 했다면 그나마 좀 되는 게 뭐라고? 치환이죠. 이해됐습니까? 치환을 하겠는데요. 수소가 있는 자리예요. 원래 수소가 있는 자리인데 CH3 메틸기 같은 게 들어오네요. 이런 것을 알킬화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소나 나와 염소 같은 게 들어와요. 17조 원소를 뭐라 부르죠? 할로젠. 그러면 무슨 반응이라고 할겠습니까? 하이드로젠 화 반응. 할로젠이 치환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NO2 이건 니트로기라는 이름을 써요. 니트로요. 그렇죠. 그렇다면 니트로와 반응 이렇게 쓰겠다고요. SO3 들어오면 술풍기가 들어와서 술포화 반응 이렇게 다른 것 끼어 들어오는 치환 반응이 가능한 게 요 벤젠의 특징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H3랑 NO2 같은 건 이온 아니에요? 아니요, 공유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NO3 1-가 되어야 이온이고요. NO2 1-가 되어야 역시 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온이에요. 공유랑 붙어 있고 여기 뭐 별도의 마이너스 전화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자, 벤젠에 염소가 하나만 치환이 들어오는 법은 없죠. 2개 들어올게요. 2개 들어오는데 염소 위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 붙었네요. 염소 위치가 조금 떨어져서 들어왔어요.